지금 부산 이야기 먼저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박사님, 제가 일주일 동안 부산에 다녀왔는데 네. 현장에서 느끼는 민심과 조중동, 뭐 TV조선, 채널A가 만들어낸 그 가짜 민심 사이에는 간극이 꽤 있다. 괴리가 꽤 있다는 걸 저는 느끼고 왔거든요. 네. 박사님께서 지금 전체적인 부산 시장 판도나 부산 북구갑 판도 좀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제가 전망하자면 네. 시장은 박형준이 많이 이길 거고요. 된다. 10% 이상 이깁니다. 아, 그냥 이긴다가 아니라 많이 이긴다. 10% 이상 네. 이깁니다. 그리고 북갑은 박민식이 1등으로 당연히 당선되고 하정우가 2등 네. 그리고 한동훈이는 아마 한 자릿수 정도. 그러니까 선거 비용 보전받기가 어려운 정도. 아주 초라한 성적을 받아들 겁니다. 네. 저는 그렇게 예상하는데 지금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최종 결과가 그렇게 될 거란 말씀이시죠? 네, 근데 앞으로 이제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그렇게 표가 움직이게 돼 있다고 저는 예상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이 정치인이라는 게 특히 국회의원들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예측하고 뭘 정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도 저것들 딴에는 뭐 국정을 다룬다는 것들이니까 뭐 2년, 3년 예상하라고는 안 하겠어요. 네. 그저 한 몇 달 정도는 예상해야 되잖아. 그렇죠. 아니, 근데 이것들은 뭐 보름도 예상을 못 해. 아니, 지금 질까봐 면피하는답시고 저것들끼리 모여가지고서 여전히 단일화 얘기나 했었고 그러고 있으니까. 네. 아, 정말 우리가 특히 부산 시민들께서 이거는 정말 통탄하셔야 될 일인데 어쩌다가 저런 것들을 배지를 달게 해줬나. 어쩌다가 저런 것들한테 배지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네 번씩 달아줬나. 네. 에 대해서 정말 반성하셔야 됩니다. 아니, 박상규 위원님은 우리 고성국 박사님이 전망하는 부산 결과와 좀 비슷한 전망이신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체적으로 방향은 네. 동의를 합니다. 네. 오늘 이제 그 가장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라고 하면,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저는 이용할 때 항상 이 숫자에 일희일비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그 보신 분들이 많겠지만 부산시장 선거전은 사실 그 간격이 굉장히 좁게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여전히 전재수가 좀 앞서간다고 하지만 한 자릿수로 이제 붙었더라고요. 뭐 한 자리도 아니고 한 3% 포인트라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의 그 하우스 이펙트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 여론조사 주체의 바이어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표본수가 800명밖에 안 돼요. 네. 800명이면 굉장히 적다. 그렇네요. 또 표본의 그 숫자뿐 아니고 개수, 그러니까 방식의 문제도 있다. 이거는 이제 전화 면접원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전화 면접원 조사를 하면 이 보수층의 응답률이 확 떨어지고 또 좌파들은 응답을 다 해요. 그렇죠. 잘 아시다시피 그러기 때문에 표본 수도 그렇고 전화 면접원 방식이라는 조사 형태도 그렇고 바이어스로 인한 것이 제가 볼 때 한 10%는 되지 않겠느냐. 그걸 이제 통상 다른 분들은 무슨 뭐 샤이보수다라는 말로 퉁치는데 그게 아니고 그게 자체가 바이어스가 있어요. 그래서 박형준 후보도 일찍이 한 자릿수 이내로만 다시 말해 9% 이내로만 잡으면 이긴다. 들어오면 네. 무조건 승리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 그 고 선배님 말씀대로 그렇게 뭐 숫자가 더 벌어지는 것까지는 제가 뭐 예단을 못 하겠지만 부산시장은 확실히 이 승기를 잡았다는 게 오늘 그 조선일보 여론조사에서 제가 얻을 수 있는 팁이라고 생각을 했고. 국값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조사가 날짜가요. 네. 뭐 일주일 전인가 그래요. 일주일 전 조사 시기가. 네. 예, 그러니까 언론들이 좀 제정신이 아니야. 아니 이게 뭐 선거 여론조사 공표가 안 되는 기간이면 혹시 그런 조사를 할지 모르지만 보통 하루 이틀 전에 조사해서 발표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800명씩으로 세 그룹을 하고 북갑과 평택을은 500명씩밖에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방식을 보면 항상 여론조사는 방식과 표본수를 봐야 되는데 신뢰도가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른 그 북갑은 뭐 보신 분들은 알지만 우리 고 박사님이 고 선배가 예측하신 것과 정반대로 늘어서 있죠. 네. 하정우가 앞서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안 되는 격차로 이 무소속 한동훈이다. 네. 그리고 이제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가 조금 떨어져서 있다. 이런 식의 결과인데 신뢰할 수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까 그런 그 바이어스가 있고 그다음에 제가 궁금해하는 것은 이 여론조사를 할 때 질문지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문제가 있죠. 예. 네. 그래서 이것도 밝히지는 않았지만 흔히 한동훈에게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건 안 된다. 네. 그냥 드라이하게 기호 순으로 물어보면서 국민의힘 박민식, 네. 무소속 한동훈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다는 게 저는 느낌이 와서 제가 그건 확인했습니다. 네. 질문지 확인했는데요. 네. 이번에도 역시나 국민의힘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네. 그리고 무소속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 그게 안 되는 있더라고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박민식 후보는 국민의힘이라고 앞에 한마디 쳐놨을 뿐이지만 국가보훈부 장관이라고 직함을 그렇죠. 물론 맞는 얘기긴 하지만 그런데 무소속인데 왜 한동훈 뒤에 가서는 전 국민의힘 대표가 붙느냐고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한 5% 이상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차이를 만들어낼 그 수밖에 없어요. 이 매몰 비용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중동과 종편이 한동훈한테 너무 투자를 많이 네. 했으니까 어거지로 네.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이것들이 것을 예전에 이준석이 할 때도 그 매몰 비용이 아까워 갖고서 마지막까지 이준석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잖아요. 네. 지금 한동훈이 비슷해요. 네, 그 비슷한 그 조선일보 말고 또 다른 데서 한 게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문화일보가 보도했던데 격차가 그보다 좀 적습니다. 네. 방향은 비슷하지만 그래서 기존 레거시 언론들의 여론조사 결과는 그야말로 그냥 참고 자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트렌드가 좁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부산시장도 또 북값도 급격히 좁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고 선배 말씀대로 아마 이 저쪽에서 보자면 좌파들 입장에서 보면 데드 크로스가 일어났고 우리로 보자면 보수 측에서는 골든 크로스가 이미 났을 거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주일 가까이를 부산에서 있었잖아요. 그런데 겪어보니까 지금 온 종편과 온 언론에서 한동훈 거리는데 실제 민심은 그것과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투표 용지를 받아보면 그냥 1번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2번 국민의힘 박민식, 그리고 6번 무소속 한동훈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 와중에 무소속이 하나 더 생겼어요. 북갑에는. 그래서 전 국민의힘 당대표 이런 걸 사실은 건조하게 다 떼고 봐야 되고. 그렇죠. 이게 지방선거는 부산 북갑 국회의원만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줄투표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 1번에 민주당 전재수 찍은 사람들은 하정우가 좀 못 믿어도 다음번 투표지에서도 하정우를 찍게 돼 있고 그렇죠. 1번에 박형준을 찍은 사람들이 굳이 국민의힘 후보 냅두고 그 밑에 있는 무소속으로는 잘 안 가거든요. 손이. 2번 줄투표하죠. 네, 그냥 2번을 찍었으면 2번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현상들이 본 선거에서는 좀 반영될 것 같은데 그런데 박사님 여기서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 역시나 또 채널A가 보도를 했는데요. 부산 국회의원들이 14명이 모였는데 단일화를 해야 된다. 박형준 시장도 오늘 아침에 인터뷰에서 단일화 했으면 좋겠다. 아니 단일화가 아니라 명분 없는 한동훈 네가 사퇴해라가 돼야지. 이 단일화 논의로 한동훈이 계속 뉴스에 오르니까 오히려 박형준 시장 지지율도 정체되고 계속 선거가 혼탁해지는 거 아닌가요, 박사님? 영남권에서 비례대표보다 더 쉽게 배치단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네. 대구 경북이나 부산 경남 울산이나 비슷한데 네. 근데 그 중에서도 더 이 정체성이 불투명하고 불분명한 자들이 국회의원 배지를 많이 달고 있는 게 네. 부산이에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대구 경북은 그래도 어쨌든 우리 자유파가 세잖아요. 네. 네, 거기서 속으로는 뭔 생각을 할 값에 이 자유파의 정체성에 어긋나는 얘기를 하면은 바로 매장돼 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회주의자들 또 기득권자들이 잔뜩 배지를 달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것들이 정체성은 자유파가 좀 확실한 사람들이 많아요. 눈치를 좀 본다는 대구 거죠. 경북은. 그리고 네. 근데 부산은 이건 6.25 때부터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옥닥복닥 하면서 살아온 곳이잖아요. 그 호남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부산에서 좀 사업 좀 한다, 정치 좀 한다, 그런 사람들은 이게 자유파의 정체성 하나만 가지고서 가기가 좀 어려워요. 네. 언제 어디서 쓰기는 분명히 부산말 쓰는 것 같은데 얘기 좀 하고 술 한잔 나누다 보면은 고향이 무슨 여수다 순천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 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개방적이라 그럴까 좋게 얘기하면 또는 나쁘게 얘기하면 좀 허리멍텅하게 또는 무지개처럼 이것저것 다 좋다고 하면서 살아온 것이 이 부산 사람들의 그 속성 중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 그 공천 과정에서도 그런 식으로 이른바 확장성이 큰 사람들이 그 공천을 더 잘 받는 경우들이 있고 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낙하산 타고 내려온 경우들이 있어요. 뭐 산 증인이 여기 계시죠. 예, 장해찬이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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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장해찬 같은 확실한 자유파를 목을 치고 그 자리에 정체불명의 뭐 정영국이라는 자를 내려 보내잖아요. 근데 그게 어쨌든 하루 이틀 좀 시끄럽다가 그게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다 이러면서 그냥 민주당 근데 주면 안 된다. 보니까 대구 경북 같으면 야 저게 어떻게 국민의힘이야 할 사람들도 부산 같으면 아이 뭐 한 2, 3일 떨어다가 그냥 국민의힘이니까 국민의힘이라고 보자 뭐 이렇게 가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만큼 허리멍텅해. 이 부산 어르신 국회의원들이. 야, 맞습니다. 아니 어르신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부연해서 좀 말씀드리면 뭐 우리 장해찬 네, 우리 뭐. 위원, 네, 제가 진짜 아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운이 되고 있는 사람이 저랑 또 언론사에 같이 있던 아, 네, 사람이니까 네, 네, 네. 제가 또 개인적으로는 잘 알고 원래는 부산은 맞는데 2번 슬라이딩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뭐 야구로 치자면 1루에서 2루, 2루에서 3루. 네. 그 3루로 들어올 때 수영으로 들어올 때 제가 그 비화를 잘 아는데 집에서 추리닝 입고 네. 옆으로 길게 누워가지고 TV 보다가 네. 전화를 받았다는. 네. 네, 그래서 뭐 정말 무슨 호박 떨어지듯이 그렇게 공천을 받았고 그 이후의 과정은 뭐 제가 여기서 구구이 말씀을 안 드리는데 부산의 호남 원적자가 뭐 잘 아시겠지만 10%가 넘습니다. 네, 굉장히 많아요. 한 네. 15% 되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이 적지 않은 숫자다. 그러니까 이 대구에는요, 사실 저도 대구에서 과거에 그 젊을 때 그 군대 생활, 카투사로 복무를 했지만 거기는 호남인들을 찾을 수가 없어요. 호남 사람들이 88 그 전두환 전 대통령 때 도로가 나긴 했지만 그 거의 교통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쪽에서는 호남인을 보기가 어려운데 부산에서는 시쳇말로 10명 중에 1명이에요. 네. 10명 중에 1명 많은 숫자입니다. 체감하기로는 그보다 더 많이 되는 것 많죠. 같아요. 유동인구까지 합치면 한 2사람은 네. 호남인이다. 맞아요. 그렇게 전라도 사람들이 있다 보면 그 전라도 사람들이 거기서 결혼하고 사업하고 하면서 부식한 수가 많잖아요. 특히나 그래서 이에 의한 그 북값만 해도 저도 북값을 사실 처음에 몰랐는데 그 안쪽이잖아요. 네. 저희 멸콩TV에서 신제품 환신 나이아가라 2+1 특별 할인 진행 중입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이 회사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만들었습니다.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처 인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자다가 화장실 문제로 불편을 겪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010-9699-1144로 문자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부산 그 안쪽에서 제가 마침 그 한 달 전쯤에 제가 집사람하고 부산을 한 이틀 갈 일이 있었는데 뭐 관례서 간 게 아니라 북갑을 한번 가봤습니다. 뭐 제가 뭐 정치인도 아니지만 그런데 그 민심이 묘하더라고요, 거기가. 네, 네. 그래서 이 박민식 후보의 찐 그 여론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시장에서 제가 그 뭘 사 먹을 때도 물어보면 그 아주 투박한 말씀으로 박민식 후보의 진정성을 알아주는데 여론조사가 왜 이렇게 나오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거시들의 이 장난이 충분히 지금 먹히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부산만 놓고 얘기하면 이제 뭐 저도 고향이 부산이니까. 그렇죠. 잘하시죠. 예, 제가 고향이 부산이 아니면 부산을 이렇게 막 얘기하기 어려워요. 네. 네. 이게 부산이 70년대까지는 이른바 야도로 통했어요. 그러니까 뭐 언제 부산이 박정희 대통령 찍어준 적이 있습니까? 다 김영삼 찍었지. 그러니까 야당 찍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부마 항쟁이라고 하는 것도 그 당시는 박정희 대통령 정권에 저항해서 그 광주처럼 일어났던 것 아닙니까? 이제 그러다가 3당 합당을 통해서 야도인 부산이 여도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확확 전환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를테면 자유파 입장에서는 좀 회색지대 같은 그런 측면이 부산에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표가 곧 죽어도 40%는 나오는 동네예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뭐 노무현이 김대중이 밑에 원래는 노무현이
김영삼 밑에서 정치를 시작했던 시작했다가, 네. 사람인데 네. 김대중이 밑에 가도 그게 용인이 되고 그리고 뭐 노무현을 지금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부산의 그 오래된 그런 정치적 문화의 어떤 그 성격들이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 자유파가 다수이면서도 선거 때마다 좀 고전하고 쉽지 않은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잘 반영이 돼서 국회의원 17명 중에 14명이 급하게 어제 모여가지고 그 중에 한 절반쯤은 단일화해야 된다. 뭐 떠들어댔고 나머지 절반쯤은 야 지금 하면 죽도 밥도 안 돼. 그렇죠. 뭐 이렇게 해서 결론을 못 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 상황에서 부산 국회의원 14명이 모여서 고작 단일화 얘기를 했다에 놀란 것이 아니라 야 그렇게 하려고 모인 건데 이것들이 결론도 못 냈다. 그중에 절반이 지금 하면 안 되라고 반대를 했다는 게 사실은 좀 놀라웠어요. 아, 부산이 사실은 정신 못 차린 국회의원들이 많은데 더 많은데 그래도 절반 정도는 제대로 뭘 보고 있구나. 아이고 그나마 다행이다 이것들이 아직도 제정신 갖고 있는 것들이 그래도 한 절반쯤은 되네. 네, 네. 사실은 그것 때문에 좀 놀랐어요. 그 단일화를 이렇게 이제 말할 때마다 항상 단일화를 하면 시너지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1 더하기 1이 2는 나와야 되는데 이 정치적 단일화는 논란이 큰 곳에서는 1 더하기 1이 절대 2가 안 됩니다. 그렇죠. 어떨 때는 1이 될 수도 있고 네. 또 0.89로 감소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저는 네. 오히려 그 감소에 더 무게를 두는데 최소한 박민식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의힘 아까 우리 선배님 말씀하신 자유우파 유권자들 또 정말 찐 부산 북감 분들은 절대 단일화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60% 이상의 이탈 효과가 나버려서 오히려 그 표가 절대로 한동훈에게 가지 않는다는 오히려 이게 만약에 박민식 후보 단일화일 때의 유인 효과와 반대의 경우는 확연히 또 달라요. 그러니까 단일화를 셈법 자체를 더하면 합쳐서 나오겠지라는 것은 정말 무지몽매한 소리다. 그리고 오히려 역효과가 더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단일화 하는 것 자체가 한동훈 띄워주기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동훈을 계속 뉴스에 등장시키니까. 제가 이 방송을 보실지 모르겠지만 박형준 시장 캠프 관련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박형준 시장이 자꾸 단일화 해야 된다고 하면 이 길 부산시장 선거도 집니다. 왜냐하면 그럴 일이 없지만 만약 단일화가 성사되면요. 박민식을 좋아하는 북구 사람들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을 믿어주고 이번에 제발 한동훈과 친한 게 꼴보기 싫다고 하는 부산시의 국민의힘 당원들과 시민들이 짜증나서 투표장에 안 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박형준을 찍어줘야 되는데 그렇죠. 짱나서 안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박형준 시장 입장에서는 그냥 북구 가면 북구 갑대로 냅둬야지 자꾸 거기에 매몰돼서 그 뉴스거리를 박형준 시장이 던져주는 게 저는 오늘 아침 인터뷰 보면서도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네. 여기 댓글창에 박형준은 까르띠에만 외쳐도 이긴다 이렇게 댓글 했는데 딴 이야기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그렇지. 네. 아니 박형준이 옆에 뭐 어떤 것들이 작전을 짜는지 몰라도 우리 남자 김성곤님 모시고 가요. 네. 아니 저런 우리 부산 시민들이나 일반 시민들의 정서를 가지고 선거를 치러야지 뭐 별 머리도 안 좋은 것들이 이런저런 전략을 짜쌌고 그래. 일단 단일화는요 없어요. 네. 그걸 할 수가 없다. 제가 오늘 저희 방송에 조광한 최고위원 네. 또 모시고 대담을 했는데 예. 조광한 최고위원은 개인적으로는 저하고 오랜 친구라서 네. 야 광하나 송구가 그런 사이예요. 네. 근데 며칠 전에 이 조광한 최고위원이 오늘 우리 방송에서 한 말을 보니까 네. 어디 종편에 나가서 낚였대. 네. 네. 그래서 단일화 얘기를 하다가 낚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동훈이 양보하면 사퇴하면 복당 검토할 수 있다 이 말 때문에 난리가 났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단일화는 없다 그랬대요. 네. 단일화는 없다. 그러니까 뭐 한동훈이가 무소속으로 나간 한동훈이가 사퇴를 하면 단일화 되는 거니까 뭐 그건 몰라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앵커가 그 사퇴하면은 복당은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교과서적으로 뭐 이렇게 아니 뭐 검토는 할수 사퇴하고 있다, 하니까 뭐. 우리가 검토는 할 수 있다. 이거가 이제 그 메인 제목이 돼갖고 마치 조광한이가 한동훈이가 단일화를 위해서 사퇴를 하면 복당을 시켜줘야 되는 것처럼 얘기했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런데
오늘 조광한 최고위원이 그래서 아주 공식적으로 정중하게 공식적으로 2번 우리 자유파 국민들한테 사과했어요. 네. 낚시질 당해서 죄송하다. 네. 내 의도는 전혀 그게 아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낚시질을 당해가지고 그렇게 이용당한 데 대해서 우리 자유파 국민들께 진짜 사과드린다. 다시는 그렇게 낚시질 안 당하겠습니다. 이러고 사과하더라고요. 네. 저도 사실은 그 인터뷰 보자마자 예. 제가 출장 중이었는데 예. 조광한 선배님, 저는 개인적으로 선배님하면서 제가 잘 모시거든요. 예. 선배님 이거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러면 안 돼요라고 제가 문자 보내드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낚시질 당했을 때. 네, 본인도 이제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하시더라고요. 조광한 선배는 저하고 또 개인적으로 네. 오래된 사이입니다. 네. 한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조광한 선배가 당적이 이쪽이 아니었을 때 노무현 청와대의 행정관. 행정관 아니죠 저거죠 홍보기획비서관 네네. 그 유명한 노무현 기타 치면서 울던 장면 네. 그 기획자였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보수 우파가 되신 뒤에 잘 아시는 뭐 그런 남양주 시장에서 또 이재명과 맞섰던 그런 분인데 이분이 의외로 굉장히 순진한 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우리 고 선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언론은요. 제가 이제 기자 생활을 레거시 언론에서 한 35년 뭐 이것저것 다 해본 사람인데 네. 그 기사를 그렇게 써요. 네. 그러니까 이게 쭉 전체적으로 한 페이지짜리 취재를 해놓고 맨 마지막에 나온 게 뭐가 이제 마음 턱 놓고 있을 때 슬쩍 던진 질문이 있잖아요. 그걸 뽑아서 톱으로 올려요. 그게 바로 이번에 낚였다는 그 표현이 되는 그 복당 허용은 아니 그 앞뒤를 이렇게 보면 그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죠. 아니 그러니까 몰아갔다고 표현을 해도 좋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뭐 이렇게 하면 이런 전제 조건 하에서는 허용을 검토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라고 하니까 경계심이 좀 풀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정밀하게 답변을 못한 부분도 있으시고 또 하나는 그게 바로 언론의 악의적 짜깁기다. 쉽게 말하자면 단장취의라는 말이 있어요. 어느 한 대목을 잘라가지고 그거를 다 키우고 나머지 진짜 중요한 얘기, 앞에 한 얘기를 제목으로 안 뽑는 악마의 편집을 당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조 선배님이 이번에 아마 좀, 원래 언론을 잘 아는 분인데, 이번에 한번 당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온 언론이 한동훈 아까 매몰 비용 말씀해 주셨지만 이번에 한동훈이 낙선하면 누가 가장 큰 타격을 입느냐? 그건 한동훈이기도 하지만 조중동과 레거시 미디어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는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눈이 뒤집혀서 어떻게든 만들어 보겠다고 저런 무리수까지 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 이 레거시 언론에 제가 쭉 있었기 때문에. 거기 출신이시니까 더 잘 아시잖아요. SBS도 제가 한 20여 년, 그다음에 채널A 이런 개국 멤버. 채널A 계속 얘기할 때마다 제가 좀 움찔움찔해요. 네네. 본의 아니게. 네. 본의 아니게. 우리 이동재 후배가 얼마 전에 이렇게 만났는데 참 가슴이 아픕니다. 네, 네. 이동재 후배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거기서 잘렸잖아요. 네. 그런데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냉혹한 정글 같은 곳인데 제가 볼 때는 재활 제대로 뭔가를 했으면 좋겠는데 특정인 만들기가 너무 지나쳐요. 이 정도로 누구를 밀어주는 건 저는 여야 통틀어서 처음 본 것 같긴 해요. 이건 너무 심하고 그리고 한동훈을 자꾸 이렇게 좋은 일, 나쁜 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을 많이 보도하면 정치인은 악플도 달리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악플보다 낫죠. 예, 네. 그러니까 계속 한동훈이 띄워지면 아까 여론조사 질문처럼 전 국민의힘 대표만 남아요. 자꾸 이런 것들이 문제다. 그래서 박민식 후보가 남은 이 10여일 동안 충분히 뒤집을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북갑의 유권자들이 현명한 판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미 안에서의 변화는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언론이 문제입니다. 네. 네, 이 문제를 저희가 정리하면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언론의 과대 포장과는 별개로 북갑의 실제 투표 결과 박민식 중심으로 보수가 결집할 것이다라고 저희 모두가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박사님 마지막으로 이 부산 이슈를 한번 총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지금 한동훈이의 심리 상태가 네. 아주 불안해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이자가 뭐 떠들어대고 있는 얘기들 있잖아요. 네. 보면은 황당한 얘기들입니다. 다. 네. 이를테면
지가 계엄저지 안 했으면 국민의힘 빨간 옷 못 입었을 거다. 뭐 이런. 아니, 이놈의 왕자병은 아이고야. 이건 이자가 지금 두 가지 아주 잘못 생각하는 게 있는데 첫째는 계엄 해제는 지하고 관계 없어요. 네. 아니 지가 투표권이 없는데요. 네, 저 본회의장에 가서 이재명이랑 뭐 악수하고 서로 뭐 어깨 두들겨 주고 하는 거는 다 불법이에요. 네. 국회의원도 아닌 자가 왜 본회의장에 들어가? 그리고 한동훈 똘마니들이 일부 들어갔다고 하지만 그 전부 10여 명이잖아요. 네. 그거는 이미 150명 넘게 그 국회에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민주당이 좌파 알아서 할 것들이 수 있는 거였잖아요. 알아서 할 수 있는 네. 거예요. 저것들이 일부러 질질 시간 끄는 거지. 그러니까 계엄 해제는 뭐 한동훈이하고 별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네. 지가 했대. 그다음에 자, 이 정도로 해놓으면 윤석열 대통령의 1, 2, 3 계엄이 꼭 필요했다고 생각하거나 뭐 꼭 그 방법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불가피했다고 생각하는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절대 다수 아닙니까?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꼭 그게 윤어게인이 아니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해야 되라고 주장하는 윤어게인이 아니더라도 불가피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우리 자유파에 굉장히 많거든요. 다수예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을 완전히 그 한동훈이는 적대시하는 거거든요. 쥐가 계엄 저지를 했다니까. 그러면 선거 때 지금 한동훈의 방식은 뭐냐면 어차피 저 이재명 개딸 좌파 것들은 한동훈이 안 찍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자유파 진영 안에서 표를 갈라와야 가져와야 되는 되는데 거죠. 이게 네. 자유파 진영의 절대 다수에 해당되는 분들은 적대시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집안 살려놓고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를테면 호남의 이자가 출마해서 이런 소리를 하면 혹시 이해가 될지 몰라. 이게 지금 영향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한동훈이가 지금 거의 그 멘붕 상태다, 패닉 상태다. 그래서 지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떠들고 있다. 이런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이 한동훈의 워딩에서. 그래서 지금 이 한동훈이 쪽이 그렇게 거의 패닉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될 얘기 또는 해도 되는 얘기도 구별하지 못하고 마구 이렇게 지금 떠들어대고 있고 여기에 한동훈의 전국적으로 한동훈이를 좋아하는 한탈들이 좀 있는 모양인데 이 사람들이 대거 그 북갑에 내려와 갖고서 외지인들이 그 시장 회집고 다니고 하면은 누가 봐도 딱 눈에 띄잖아요. 그럼요. 그거 제일 싫어하는 게 그 지역 분들이거든. 네. 이렇게 온통 북각 주민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서 지금 이 선거 캠페인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자폭적인 수준으로 이 선거 캠페인을 하고 있다. 한동훈이가. 그래서 지 스스로 이 꼴찌를 향해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북갑에 대해서 걱정하실 거 없다. 그 박민식이가 정말 백전의 그 용장답게 잘 하고 있다. 그리고 뭔가 지금 처음부터 이게 제일 늦었잖아요. 박민식이. 그렇죠. 공천을 늦게 받았죠. 네. 제일 늦게 지금 공천이 확정되는 바람에 아직 이 3강 구도를 깨지 못하고 있는데요. 근데 조만간 이 3강을 1강 1중 2약 구도로 재편할 거다. 네. 저는 일주일 안에 이 재편이 이루어진다고 좀 봅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북갑에 대해서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여론조사에서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저는 이 말 한마디만 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사와 여론조사 기관이 양심이 있다면 투표하는 투표 용지로 조사해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국민의힘 박민식, 그렇죠. 무소속 한동훈. 투표 용지에는 그렇게 찍혀요. 투표 용지에 전 국민의힘 당대표 이런 거 안 찍혀요. 우리 보수의 결집을 하기 위해서 멸콩TV가 멸콩천사라는 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1,004명이 함께하는 멸콩TV 공식 회원 캠페인입니다. 행동하는 1,004명만 모이면 보수의 목소리는 절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입은 채팅창에 올려놓은 링크로 가능하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010-9939-1144 이 전화번호로 멸콩천사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가입하는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아닌 참여로, 행동으로 멸콩천사로 함께해 주시면 저희가 멸콩TV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